저희 실험실은 폴리머 인터페이스 앤 에디션 랩이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지금까지 폴리머 서브셋라든지 폴리머 인터페이스에 관한 그 캐릭터라이즈라든가 그에 관한 그 에디션 현상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한 2년 전부터 바이오 인터페이스 쪽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저희가 나온 결과에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김영두 석사과정학생과 조은철 박사과정학생의 일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프로테인하고 서브스트랙 인터랙션에 있어가지고 물의 역할을 AFM을 써서 연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그 프로테인 또는 셀과 서브스트랙 인터랙션은 바이오머트리라든지 티슈 엔지니어라든지 또는 기계 시스템에서 아주 키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단백질 후착에 관한 그 어디서든 아이소솜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후착되었는가 또는 후착의 키네틱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관한 많은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경우의 문제를 보면은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워터 미디움 상태지로 아쿠어 솔루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연 물의 존재가 프로테인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인터랙션할 때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러한 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과연 그 인터랙션 포스는 어디로 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연구 결과를 간단히 하나 살펴보면 하버드 화이트사이드 그룹에서는 98년에 그 사이에 요새 셀코스 모노레이어 테크닉이 잘 발달돼가지고 그런 테크닉을 써가지고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를 다양한 셀 테크닉을 써가지고 모디파이 해가지고 상당히 하이드로포빅, 이건 코센시타이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포빅합니다. 하이드로가 포빅한 사이트부터 상당히 하이드로는 필리간 사이트까지 변화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프로테인을 갖다가 후착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거의 모든 프로테인이 있어가지고 하이드로가 포빅한 사이트에 있어가지고 많은 양의 프로테인이 후착되고 표면이 점점 하이드로 필리감에 따라서 프로테인 양의 후착이 적어진다는 그런 결론을 내었습니다. 근데 이 그룹에서는 아직까지 이 페이퍼에서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바로 이 포인트, 화이트 오픈 서클들이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인데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의 경우는 거의 모든 프로테인에 있어가지고 통상적인 이 커브보다 상당히 낮은 후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이 패기레이션 하게 되면은 프로테인 옥수수이 차가 줄어든다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아까 별 이유가 조사한 게 별로 없는데 여기 단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전부 다 워터 미디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주 클래식한 페이퍼가 97년에 그런 그룹에서 발표되었는데 이 사람들은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폴리에틸렌 글라이콜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에틸렌 글라이콜 세 개가 붙은 거를 모델링 붙여놓고 골드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였을 때하고 실버 서브스트레이트에 붙였을 때 그 인터랙션 포스를 보면은 이거는 AFM으로 측정한 건데 실버 서브스트레이트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골드고 이게 실버 이거 바뀌었는데 골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을 때는 상당히 인터랙션 포스가 큰 데 비해서 실버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을 때는 인터랙션 포스가 굉장히 작은 같은 패기레이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리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형태를 보이는 걸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골드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을 때는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에틸렌 글라이콜 유니트가 이같이 헬리칼 컨포메이션을 이루고 실버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을 때는 프라이머 디비전트 형태를 이루게 되는데 이러한 폴리머 체인의 그 에틸렌 글라이콜 유니트의 컨포메이션에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워터 모레큘의 스트럭처가 달라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버 서브스트레이트에 올렸을 경우에는 요 까만 것들이 요 까만 이것이 옥시전인데 옥시전하고 물하고 하이드로젠 본딩을 할 수가 있는데 물 분자가 이것은 하나의 옥시전과 하이드로젠 본딩을 하고 있는 데 비해서 이런 헬리칼 구조를 이루었을 때는 물 분자가 두 개의 옥시전과 하이드로젠 본딩을 해가지고 이럴 경우가 더 물 분자가 이 폴리머 체인, 즉 에틸렌 글라이콜과 좀 더 타이틀리 바운드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골드 서브스트레이트에 pH를
올렸을 때, 그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폴리머 체인인가 아주 타이틀리 바운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타이틀리 바운드된 스트럭처가 프로테인이 이렇게 올 때, 그것을 방해해가지고, 이거 맞는데요. 방해해가지고, 결국 프로테인 얼소스를 방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물 분자의 스트럭처에 따라서 프로테인 얼소션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좌우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는, 프로테인 서비스 인터랙션에서 물 분자의 그런 구조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시스템마틱한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서비스를 디퍼런트 메타빌리티를 갖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런 디퍼런트 메타빌리티를 가지게 되면은 그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의 물 분자의 구조가 달라지게 되고 그때 인터랙션 포스를 살펴봤고 또 중요한 트라이드 서피스하고 하이드로포빅 서피스를 만들어가지고 이때 인터랙션 포스를 살펴봤고 그리고 또 요새 많이 알려진 나이팜 서피스. 지금 나이팜은 트랜지션 템퍼리처 아래에서는 물 분자가 상당히 친화력이 좋아서 이렇게 원 페이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폴리머 체인이 상당히 프리하게 되기 위해서 이 트랜지션 템퍼리처 이상에서는 프리 원 워터가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실험실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주로 사용한 테크닉은 AFM인데 AFM 팁이 있으면은 서브스트레이트를 어프로치한 다음에 이렇게 디테치하게 될 때 이와 같은 포스 디스플레이트론 커브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리트랙트 할 때 여기서 이 값을 읽어서 이것을 인터랙트 포스를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시스템 보면은 저희가 사일렌트 커플링을 사용해서 폴리머 서브스트레이트를 갖다가 아민, 클로린, CH3, CF3를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 에너지가 다른 그런 경우를 만들어 놓고 위에다가 AFM 팁에다가 DSA를 임모빌라이즈를 해가지고 인터랙션 포스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팁에다가 DSA를 어떻게 임모빌라이즈 하는지 살펴보면은 팁을 하이드로시를 만들고 아민으로 복합시키고 결국 그 알데하이드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DSA를 커플링 시켜가지고 DSA를 붙여고 정말 팁에 DSA가 제대로 붙어있는 걸 보기 위해서 트립신으로 프레임을 시킨 다음에 우리가 마디토프로 매서 어널리시스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서치로부터 우리가 해보니까 이 팁에 DSA가 잘 붙어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실험 데이터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CF3 때가 가장 인터랙션 포스가 크고 아민이 붙었을 때가 인터랙션 포스가 가장 작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시 플로팅해 보면은 우리가 워터 컨택트 앵글에 대해서 이 인터랙션 포스를 플로팅해 보면은 놀랍게도 어떤 크리티컬한 밸류의 워터 컨택트 앵글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서는 한 60m 정도 되는데요. 이 크리티컬 앵글 아래에서는 상당히 인터랙션 포스가 작다가 이 이상에는 상당히 인터랙션 포스가 증가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터 컨택트가 작다는 거는 그만큼 표면이 하이드로필리가 상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가지고 이 경우 보면은 상당히 하이드로필리가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워터 브레이크들이 서브스트레이트 아주 타이틀리 바운드된 상태가 될 거고 이 하이드로포빅한 서피스에서는 그만큼 그 주변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바운드로 되는 그 정도가 적어가지고 이거하고 이때하고 비교해 볼 때는 비교적 루스리 바운드된 워터 스트럭처가 존재한다고 저희가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타이틀리 바운드된 워터 스트럭처가 있을 경우에는 프로테인 모레큘이 접근할 때 이 워터 레이어로 인해 가지고 인터랙션이 안 돼 가지고 이와 같은 낮은 그 인터랙션 포스가 생긴다고 추정을 하였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과연 서브스트레이트 주변에 있는 물 분자가 과연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다 아시는 것 같이 벌크 스테이트에서는 프리워터는 이렇게 물 분자 하나가 주변에 있는 4개의 다른 물 분자 하이드로젠 본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브스트레이트가 하이드로포빅 에스테와 하이드로필릭 에스테의 그 주변의 물 분자를 구조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하이드로포빅일 때가 이렇게 인터랙션을 잘 못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프리워터가 존재하게 되면은 프로테인이 어프로치 할 때 이 어프로치가 잘 돼가지고 인터랙션 포스가 증가할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관해서 저희가 좀 더 시뮬레이션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으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저희가 셀퍼센 보는 모노레이어를 볼드에다 깔아가지고 표면을 CH3를 만들고
칼로시를 만들고 아민을 만들었을 경우에 서로 미디움의 pH를 변화시키게 되면은 이 경우는 차지를 띄지 않게 되고 이 경우는 차지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차지 이펙트하고 이 CH3 베이스드 이펙트를 갖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의 주요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먼저는 표면이 CH3 경우가 되어 있을 때가 저희가 BSL을 사용했는데 표면이 CH3 경우 되어 있을 때가 차지를 띄라고 생각할 수 있는 아민이나 카로실 경우보다 훨씬 인터랙션 포스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사실은 아민이나 카로실 경우는 BS의 아이소일렉트릭 포인트 pH 4.7을 전개를 해가지고 서로 그 인터랙션 포스가 서로 경향이 반대가 되는 그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는 왜 CH3가 다른 차지를 띈 경우보다 더 인터랙션 포스가 더 크는가 하는 그거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그걸 다시 리플로팅 한 건데요. CH3 경우가 COH나 아민보다도 훨씬 인터랙션 포스가 모든 페어에게서는 높고 이 페어 4.5와 7.5의 경우에 인터랙션 포스가 칼복실하고 아민의 경우 서로 바뀌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서 pH 4.5에서는 COH는 마이너스 차지를 띄고 그때 BS에는 포지티브 차지를 띄어가지고 서로 인터랙션이 작용하는 데 비해서 이 경우는 리팔션이 작용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pH를 경계로 해가지고 이런 그 서로 상반된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왜 이 하이드로포비나 CH3가 이거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인터랙션 포스를 가능한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런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일렉트로스테이틱 인터랙션은 반대로 스타일 인터랙션보다 훨씬 스트롱한 인터랙션입니다. 그래서 이 일렉트로스테이틱 인터랙션이 이런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보다 훨씬 값이 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실험에서는 또 반대로 나왔거든요. 그 이유를 보면은 먼저 BSA 프로테인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그 컴포지션의 한 46% 정도가 차지를 띄지 않은 넌폴라드로 되어 있고 차지를 띄는 것이 약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지를 띄지 않는 이런 것들이 서로 인터랙션이 더 많이 컨트리뷰션 해가지고 이와같이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 더 증가한다고 그런 원인을 하나 생각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생각은 일렉트로스테이틱 인터랙션이라는 건 어떤 미디움 그러니까 백큐 상태에서 했을 때는 이게 다이렉트 콘스탄트가 원이 되는데 인터랙션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워터 미디움에 들어가게 되면은 공기 중하고 물하고 다이렉트 콘스탄트 레이쇼에 따라서 이 D값, 렐레티브 다이렉트 콘스탄트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 값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이런 그 렐레티브 다이렉트 콘스탄트가 커지기 때문에 인터랙션이 줄어드는. 그래서 백큐 상태에서는 인터랙션이 증가함에 아주 큰 포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미디움에서의 그 워터 존재 때문에 일렉트로스 인터랙션이 줄어들어서 아까 보신 것 같이 하이드로포빅한 CH3로 되어 있을 때가 훨씬 더 인터랙션이 증가하는 그런 것이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저희가 세 번째 실험은 요새 많이 되고 있는 그 나이팜 브러쉬를 저희가 임모빌라이즈 했는데요. 나이팜은 다 아신 것 같이 어떤 트랜지션 템퍼레처 전과 후에 이때 그 LCSD 비해비율이기 때문에 그때 주변의 물 분자를 보면은 나이팜에 있는 카르보니드라든가 이 아민 본드 주변에 하이드로젠 본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아이소프로필 그룹에는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 소위 그 하이드로포빅 인터랙션이라고 부르는 물 분자가 워터 페이지 모레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트랜지션 템퍼레처를 지나게 되면은 이 워터 페이지가 무너져가지고 프리한 워터 존재로 됩니다. 따라서 이런 그 LCSD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렇게 성분리가 프리워터하고 폴리오친이랑 성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때 물 분자들은 타이틀이 바운드된 그러니까 폴리머 체인의 그러니까 나이팜 체인의 타이틀이 바운드된 워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때는 프리워터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프로테인이 우리가 접근할 때 이 타이틀이 바운드된 이 워터 구조 때문에 프로테인이 접근이 방해돼가지고 인터랙션 포스가 작을 거야 예측할 수가 있고 이 경우는 인터랙션 포스가 비교적 크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이팜을 임모빌라이즈 해가지고 실제 실험을 해보니까 이건 우리가 온도를 바꾸면서 한 거고요. 실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예측한 것과 같이 트랜지션 템퍼레처보다 낮은 데에서 인터랙션 포스가 거의 상당히 적다가 트랜지션 템퍼레처에서 급격히
인투레이션 포스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가지 세 가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전에서는 워터 모레큘이 페이지 팩트 그런 걸 인해 가지고 날팜 시간에 아주 타이틀이 강화도 돼 있고 그래서 그 프로테인이 접근할 때 이 프로테인 접근을 방해하고 또 다른 설명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는 만약에 접근해가지고 프로테인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이 워터 모레큘에 리페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워터 모레큘의 존재가 워터 컨센트레이션이 작기 때문에 다시 워터 모레큘이 들어와가지고 일단 붙었던 프로테인을 다시 바깥으로 쳐내는. 그래서 스테레이 오스모식 리파시는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후에는 이런 글로벌 스트레이트로 돼가지고 프리어머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그 프로테인이 접근한다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설명 중에 하나는 그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SST를 지나고 나가는 글로벌 스트레이트로 돼가지고 체인 컨포메이션이 상당히 컨덴스드 상태로 된 데 비해서 트랜지션 템퍼레이처 아래에서는 콜드 스테이트 컨포메이션을 가가지고 폴리머 체인의 컨포메이션이 상당히 자유스러운. 그래가지고 모빌리티가 크기 때문에 프로테인이 갖다 붙으려면은 서로 콜리전 돼가지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콜리전 프리퀀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인터랙션 포스가 작아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험 세 가지를 해가지고 결국 substrate 주변에 있는 그 워터 모레큘, 즉 타이틀 방어하는 워터 모레큘과 프리한 워터 모레큘의 그런 그 가능성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